지금까지 문제가 약간 어려우셨죠? 이제 대리부터 문제가 좀 쉬워지니까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좀 의사표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대리부터는 약간 쉬우니까 자 편하게 가시면 돼요. 너나 쉽겠지 하면 이제 할 말 없는데 문제가 좀 쉬워져요 앞으로. 자 이제 56페이지부터 오겠습니다. 대리는 이런 거죠.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합니다. 그럼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에서 효과 그래요. 대리 효과는 이자가 아니라 대리권을 준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자가 한 행위를 이자가 책임지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지 대리가 됩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현명이란 누구 이름을 말한다죠? 본인 이름.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이자가 진다라고 본인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 게 현명입니다. 그럼 자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해서요. 대리가 됩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했다. 대리가 돼요? 대리 돼요. 현명하면 무조건 대리랄까요? 그걸 무권대리라죠.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 안 하면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을 해야 대리고 현명 안 하면 절대 대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나올 여지가 없어요. 다 현명해야만 표현대리, 무권대리, 유권대리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네, 우리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면서 대리행위 한다 해보세요. 대리행위. 그럼 우리 현명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현명이 되는가? 저는 갑대리 늘 그랬어요. 갑대리 늘이라고. 그럼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가장 정확히 현명해서 대리행위가 됩니다. 이번엔 자기가 그냥 제가 갑이에요. 갑인 양 행사하면서 계약서에 우리 갑 이름 쓰고 갑도장 찍었어요. 현명 됐습니까? 현명 됐어요. 본인 이름 정확히 났죠. 정확히. 현명된 겁니다. 이번엔 우리 계약서에 자기 이름 쓰고 자기 도장만 찍었어요. 현명 됐습니까? 이거 현명 안 됐죠. 본인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더라도 우리 계약서에 자기 이름 썼더라도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위임장. 위임장을 보여줬단 말은 우리 현명 안 했더라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봅니다. 이때는 대리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현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 현명을 안 했대요. 현명 안 했다면 절대 대리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자기 인을 위한 것을 봐요. 대리인 자기 인을 위한 행위로 봅니다. 현명 안 했다면. 나중에 깜빡이고 제가 현명 안 했네요 라고 착오 주장 못해요. 그냥 의리 책임져야 돼요. 의리. 현명 안 하면 의리 책임져야 돼요. 착오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었다면 을은 무조건 사야 돼요. 갑은 소유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깜빡이고 현명 안 했다고 착오 주장 못합니다. 이게 이제 대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56페이지에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대리 설명 옳은 거죠. 자, 통화 1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 법률 또는 속권행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 틀렸죠. 원칙 각자 대리. 원칙 각자 대리합니다. 자, 2번 갑이 미성년자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다음 말부터 지우세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자, 지웁니다.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같은 이유로까지 지우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시 지우세요.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같은 이유로 지우세요. 안 보이고 확 지우세요. 또 집에 가서 이게 왜 지우랬을까 보지 마시고. 안 지운 거는 잘하세요. 제발. 안 지운 걸. 그럼 다시 2번 읽어볼게요. 다시 2번. 갑이 미성년자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다음 뒤에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대리인은 의사능력 필요합니까? 의사능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건 있어야 돼요. 그럼 행위 능력은 필요할 것인가?
필요 없다라고 써있죠. 117조에.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혹연인 대리인 될 수 있어요. 단 이건 상대방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의리 여고생, 미성년자, 여고생에게 내 부동산 좀 대신 팔아봐라고 매도할 대리권 수였어요. 매도할 습권행위. 그래서 우리 평을 만나서 X부동산 팔았죠? 누구 이름 현명해요?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럼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 원칙 유효고 갑과 병의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갑은 미성인지 알고 뽑았죠? 그럼 이자가 한 행동 책임져야지. 갑이 보니까 얘가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병 찾아가서 세상에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도 그렇지 미성년자랑 부동산 매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걸 취소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알고 뽑았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뭘 이유로 취소 못한다? 제한 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해요. 다른 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병이 보기에 아이고 이 어린애가 나왔어요. 이 어린애가 나왔길래 병이 얘를 사기 강박했다. 그럼 이걸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뭘 이유로 취소 못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해요. 알고 봤으니까.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본인을 대리해서 금전 소비대체 계약과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대리는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 없겠죠? 이따 틀렸습니다. 3번 가부 대리인 의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다음 가부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게 현명 X 현명 안 했죠? 그럼 의료의사표시는 을 대리인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요. 본다. 추정한다가 틀렸습니다. 좀 문제가 좀 더티하죠? 더티해요. 뭐 여기 중개사법 문제도 아니고 공법하고 민법 문제는 함정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함정 안 내도 알아서 다 틀려요. 알아서. 중개사법은 함정을 안 내면 다 맞아버려요. 함정 낼 수밖에 없어요. 민법은 함정이 있겠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민법 공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본다요. 약간 안 좋은 문제인데 시험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그걸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어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원을 쳐보세요. 체결한 후 예를 들면 매매하라 그랬죠. 매매했어요. 그럼 임무 완성했죠. 그럼 대리권 이제 소멸합니다. 다시 매매하라 그랬죠. 매매하면 임무 완성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해요. 밑에 써보세요. 대리권 소멸 이렇게 이제 대리권 소멸했습니다. 다음 체결한 후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그 계약에 관해서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렸어요. 이제 대리권 소멸했죠. 이제 의사표시 수령 못해요. 대리권 소멸했으니까. 다음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자 병을 대리인 동그라미. 병이 대리인이에요. 병을 대리인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본인이 갑이죠? 항상 사람을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갑이 본인이에요. 그리고 병이 대리인이고 을이 상대방입니다. 그럼 누가 매도인이에요? 갑이 매도인이죠? 을은 왜 샀어요? 을이 왜 샀어요?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공장 건축 목적. 이렇게 둘이 매매한 거죠. 얘가 대리입니다. 자, 이제 옳은 거죠. 1번 평이 허위로 자 시가 동그라미. 시가는 사기 X, 차고 X죠.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차고도 못하고 사기도 못합니다. 2번 미성년자 병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리인이 미성년자네요. 미성년자 병이 갑과 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한 경우 갑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알고 보았으니까 못해요. 3번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대요. 그럼 중과실이 있죠? 중과실이 있어요. 그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중과실이라 차고 취소 못해요.
그리고 사기쳤단 말도 없죠? 취소 못합니다. 4번 갑과 을과 는 계약은 목적이 불능 틀렸죠? 다 틀렸어요. 당연히 유효입니다. 유효. 완전 유효예요. 유효고 차고 취소 못해요. 완전 유효입니다. 자 5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병이 동그라미, 을을 협박 동그라미. 협박이 강박으로 보시면 강박. 그럼 병이 누구예요? 문제에서 병 대리인 동그라미 찾았죠? 그럼 대리인이 사기하고 있네.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그겁니다. 다시 병이 을을 협박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 본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을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맞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해왔다가 그대로 쭉 푸시면 돼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대리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인 표준 맞았죠? 근데 1교시 때 딱 뭐 하나만 본인? 궁박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2번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대리권을 소유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죠? 갖는다. 돈 받을 권한이 있고 등 깨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습니다. 네, 취소할 권한 없죠? 자, 3번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맞죠?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금은 안전한 곳, 주식은 험한 세상이죠? 바꿀 수 없습니다. 4번은 대물변제나 경계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안 봐도 되겠고 5번 대리권 남용 나왔죠? 대리권 남용은 몇 조를 유추 적용합니까? 107조. 그럼 대리권 남용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이 남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시면 돼요. 자, 대리권 남용은 월권 대리와 달라요. 월권 대리와 다른 말입니다. 월권 대리가 대리 권한을 초월했다. 이게 대리 권한을 초월한 거예요. 그럼 이건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 문제예요.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 그럼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초월했어요, 안 했어요? 초월 안 한 거예요. 이게 대리권을 초월한 거예요. 이건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 X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 수여, 매도할 수권행위. 그러니까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팔았어요. 누구 이름 현명해요? 갑 이름 현명하고. 그러니까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대리권 범위 초월해서 안 했어요. 초월 안 했죠? 그러니까 원래 둘 간이 유효입니다. 유효죠? 이게 대리권 남용 출발점이에요.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권한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리권 남용이란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 이 돈 누구에게 갖다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 할 텐데 을이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돈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걸 대리권 남용 그래요.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한 게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대리행위했죠.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권한을 초월한 게 아니에요. 팔으라니까 팔았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단 누구를 위해서?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이게 남용입니다. 그럼 자,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치면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갑이 책임져요? 병이 책임져요? 갑이 책임져야 돼요. 응가 원칙 유효입니다.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갑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면 누가 잡아야 돼요? 갑이 잡아야겠죠. 병은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병은 을에게 준 돈, 너에게 준 거라고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등기 넘겨야 돼요. 그리고 갑은 누구를 잡으라고요? 갑이 을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유권 대리. 그 말은 병은 을에게 준 돈,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소유권 등기 넘겨야 됩니다. 단 병도 만약에 내가 돈을 줬다면 이놈이 도망칠 줄 알았대요. 그때는 돈 준 거 유효라고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도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그때도 줬다면 무효예요. 그때는 돈 줬다고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107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이 없으니까 107조를 유추 적용해요. 그래서 남용은 대리권 초월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도망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돈 가지고 도망쳤다. 그럼 자 3번에 5번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그 대리권 효력을 부정하는 게 무효죠.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어요. 107조 유추 적용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대리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대리 행위가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 조항에 위배된 경우 무권대리 맞죠? 그래서 이제 124조입니다. 124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금지예요.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제 허용되죠? 허체, 농구선수 허체. 본인 허락 승낙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에 이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원래 허용 안 되죠? 근데 했대요. 이걸 위반하면 이건 무권대리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추인 가능합니다. 추인. 네, 허체 이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체.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질문.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만 많이 틀렸죠? 보존행위하고 아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이 할 수 있다가 118조입니다. 다음 3번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이게 이무대리 소멸 원인이죠. 4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그럼 아무 하자가 없어요.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더라도 본인은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대리행위를 둘이 하겠죠? 다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다면 둘이 대리행위 할 거예요. 다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자 대리인이 본인을 사기강박했대요. 그리고 대리행위했다. 그럼 여기 하자가 있습니까? 내가 안 당하면 하자 없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표준. 내가 안 당했죠? 그럼 난 정상적으로 했어요. 하자 없으니까 이거 취소 못해요.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얘를 속였대요. 그래서 둘이 대리했다. 그럼 얘가 속았거나 쫄아서 했죠? 그럼 하자 있잖아요. 그럼 취소하겠죠. 단 대리 모든 효과는 다 본인. 취소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취소하는 겁니다. 얘 취소 못해요. 취소하려면 취소권을 수권받아야지 하는 거지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대리행위 하자 문제예요. 대리행위 하자 문제. 이제 오른쪽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얘가 여러 개 사기강박했대요. 또는 대리인이 여러 개 사기강박했다. 그럼 이쪽은 110조 1항인가 2항인가 제3자 사기강박 그 문제입니다. 제3자 사기강박. 그러면 상대가 오기에 그놈이라 그러면 다 똑같은 놈이에요. 둘 다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그랬죠? 110조 1항. 아까 전 시간 했잖아요. 갑과 을이 매매했다면 갑이 을을 사기강박했든 갑의 대리인이 사기강박했든 얘는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그랬죠? 똑같아요. 얘를 갑 대리인 똑같습니다. 둘이 을이 보기엔 둘이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누가 사기강박이든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은 이쪽이에요. 대리인이 당하지 않고 본인이 당했다면 하자 의문 상태에서 했으니까
취소 못한다. 이 그림입니다. 그림. 이게 5번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5번에 동그라미 4번. 다음 5번 피성년 혹여인도 이무대리인 될 수 있죠? 행위 능력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다음 넘기시면 8번 문제 봐보세요. 8번은 자기계약 쌍방들의 기술 틀린 거죠? 1번 본인이 미리 허락하면 허용되죠? 4번도 채무이행 허용돼요. 그럼 3번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계약 쌍방들이 허용된다. 틀렸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 시간에 복대리, 이무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죠. 근데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부. 부득이한 때는 복대리인이에요. 여기는 허체. 그래서 1번과 4번이 맞고 3번은 틀렸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이 허용 안 돼요. 그래서 허체. 이제 복승부, 복대리가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 복승부예요. 복승부. 다음 2번은 맞았죠? 민법은 자기계약 쌍방들이 금지하고 4번도 아까 했어요. 무권 대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쌍방들의 자기계약 금지 예외의 금면 무조건 2번이에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확정된 채무행위라 허용된다고 그랬죠? 다음 11번 다음 중 현명주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 행위가 대리행위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현명해야 되죠? 2번 현명은 그 행위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록시키는 사,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3번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 착오 X 그랬죠 아까? 착오 주장 못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자기가. 우리 책임진다. 자, 4번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때 대리인 자격으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대요. 여기입니다. 현명 안 했더라도 이런 걸 보여줘서 대리인을 한 것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봐요. 그래서 대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라면 그 행위 효과는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 현명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본인에게 계속한다. 이게 115조, 115조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현명은 당연히 능동대리 수성대로 다 인정돼요. 그 다음 이제 14번 대리권 남용이 나왔어요. 그럼 107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14번은 대리권 남용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외형상 그 대리권 범위 내에 맞았죠?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내용상 사리 자기이익 돈 가고 도망친 것 사리를 도모한 것이죠. 맞았습니다. 이번 대리권 남용 문제는 법정 대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돼요. 그리고 이번은 법정 대리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무튼 대리권 남용은 법정 대리, 임무 대리 다 될 수 있어요. 한번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그 법률가는 원칙 유효죠? 원칙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4번 대리권을 남용한 배임행위도 대리행위로서 유효 맞죠? 원칙 유효이나 다음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상할 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다음 5번 5번은 시험범위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대표권이 대리권을 남용하여도 회사가 본인 행위에서 유효하나 이 말이 대리권 남용 유효 그 말입니다. 다음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그럼 상할수 됐죠? 그럼 무효죠? 그 행위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갑의 대리인들이 병가 매매계약 체결했다. 옳은 거죠? 1번 갑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돈 가지고 도망칠 거죠. 돈 가지고 도망치세요. 의리.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럼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원칙 유효. 아까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1번 틀렸죠? 2번 의리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기죠? 현명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차고 X.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의리라고 생각하여 의리에게 이행을 청구해 오면 의리는 책임져야 돼요.
을은 자신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착오 취소 못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 책임. 3번 주의사정에 비춰볼 때 계약 당사자가 갑임을 병이 알았다면 이런 경우에요. 위임장이시 알았다면 갑은 병과 매매계약 성립하죠? 맞습니다. 현명이 된 거예요. 4번 계약서에 우리 갑이름 동그라미 갑이름 그 다음에 갑인장 현명됐죠?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없다. 틀렸죠? 5번 누가 기망했어요? 우리 누구예요? 대리인. 그럼 외웠죠? 대리인이 사기양바.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제일 그때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어요. 이런 게 25의 정답. 다시 5번 우리 대리인이 병을 기망하여 계약에 처결된 경우 갑 본인이 몰라도 선이어도 병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사기양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이제 16번도 사례죠. 사례를 많이 우리 문제집에 사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그 판례를 사례로 많이 변형이 되니까 계속 문제집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하면 이제 다른 문제 엄청 쉽게 느껴집니다. 자, 16번은 갑우 대리인을이 병소유 X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기들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럼 대리인율이에요. 자, 1번 병이 X건물을 정에게 매도한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실을 동그라칩니다. 대리인이 알면서도 적극권유 동그라미. 그럼 적극 가담이죠? 그럼 백산조 뭐예요? 적극권유에 매수한 것이라면 설령 갑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았죠? 대리인의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그냥 무효예요. 무효.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무효입니다. 1번이 작년 정답이죠. 1번 같은 지문이. 거의 똑같아요. 작년 정답하고. 자, 2번 X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대리인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다시 보세요. 2번 X건물에 하자가 있죠. 그럼 물건하자죠. 그럼 물건하자면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해야지 담보 책임 정할 수 있죠. 그럼 선의인가 과실 있는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항상 대리인이 하자는 대리인 기준. 우리를 기준으로 해요. 그럼 우리 선이 뭐가 실렸죠?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럼 담보 책임은 누가 묻는다? 본인. 대리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 기준만 대리인 기준. 효과, 취소권, 해제권, 담보 책임 주항권 뭐든지 다 본인. 본인이 취소하거나 본인이 담보 책임 정합니다. 단 판단 기준은 누구? 기준은 대리인. 그래서 2번은 맞았어요. 우리 선이 무과실이니까 갑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3번 갑이 병에게 강박을 가했다면 여기죠. 본인이 사기하겠대요. 언제나 취소. 다 언제나 취소요. 언제나 취소 110조이라. 다시 3번 본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가했다면 대리인의 지부지 알지 못하든 병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4번 을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여기죠. 여기는 을이 병한테 당했대요. 그럼 누가 취소한다? 갑이 취소한다. 을 틀렸죠. 갑은 계약 취소했어요. 을이 틀렸어요. 항상 기준은 대리인 기준. 모든 효과는 다 본인. 5번 을이 병에게 강박을 가한 경우 그럼 을이 누구예요? 문제에서 을이 대리인. 그럼 또 여기네요. 대리인 사경박.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대리인 사경박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요. 다음 갑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본인이 선이 무과실을 하더라도 언제나 병은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대리인 사경박이면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외우면 돼 그냥. 쭉 풀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7번까지 해볼게요. 자, 본인 갑이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해서 강박을 하였다. 갑의 대리인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겠다. 이 경우 설명 옳은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갑이고 누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율이죠. 그리고 병이 상대방이죠. 그럼 다시 문제 첫째 줄에서 본인 갑이 대리행의 상대방 병에 대해 강박을 하였다. 그러면 본인이 강박했죠? 그럼 이건 대리행위 하자가 아니에요. 이쪽이 대리행위 하자 문제고 여기는 다 110조 1항이고 110조 2항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강박했든 얘가 강박했든 다 언제나 취소요. 언제나 취소. 110조 1항이니까 언제나 취소. 대리행위 하자 문제 아니에요. 그럼 1번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이 문제와 관계없어요. 이건 대리행위 하자 아니니까. 다음 병은 취소할 수 없다 틀렸어요. 병 언제나 취소. 110조 1항이니까. 2번 대리인 을에게 중대한 것이 있는 경우 하나여가 틀렸어요. 병 언제나 취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3번도 하나여가 틀렸네요. 3번 대리인 을이 본인 갑 강박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가 틀렸어요. 병 언제나 취소. 여기니까 다. 갑이 강박했든 대리인이 강박했든 다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하나여가 다 틀렸어요. 자, 4번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강박 사실을 몰랐지만 몰라도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았죠.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 5번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하나여 틀렸어요. 언제나 취소. 병은 언제나 취소. 그래서 하나여가 다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 문제 풀어주시고 다음 주부터 오후 특강 있다고 붙여있는데 보셨어요?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인가? 아무튼 오후 특강은 이렇게 할 겁니다. 타시험 기출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험과 비슷한 게 감정평가사하고 주택관리사가 난이도가 비슷해요. 그 기출문제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좀 중요한 거고 법무사 문제를 우리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 중에 좀 쉬운 문제를 골라서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오후에 특강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25문제씩 5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험 기출문제를 할 겁니다. 그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예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